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바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으로 소분 배송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주로 이송되던 백신이 적정 온도를 좀 벗어나면서 회수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게 적정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즉 얼어버린다든지 너무 뜨거워진다든지 그런 바이러스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도에서 8도까지 정확하게 이제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약간의 범위는 있습니다. 예, 뭐 회사 측이나 이런 데 발표에 의하면 한 마이너스 5도에서 한 2도까지도 72시간은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제주에 가서 문제가 됐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폐기해버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온도 변화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항상 가장 정확한 판단, 투명함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겠죠. 네. 내일 오전 9시에 이제 첫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병당 10명이 접종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양이 아주 적은 양이거든요. 한 사람이 맞는 양이 0.5cc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고 5c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0.5cc 뽑아서 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네. 이게 한번 개봉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다 해야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도에서 8도 사이에서는 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에 그날 따면 그걸 다 쓰는 게 원칙이겠지만 뭐 아주 철저히 관리가 된다면 좀 남은 것을 다음에 다시 써도 상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이 많았고 또 1호 접종과 관련해서 너무 정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의학적으로야 1호 접종이 누가 하든지 사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빨리 시작해서 1호가 전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끌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제일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망설임이 있어요. 한 47%가 조금 두고 보다가 맞겠다. 안 맞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촉구시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먼저 맞아 주신다면 실제로 신뢰성이 더 올라가는 건 있고 그 예는 미국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그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특정하게 맞는 것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어제 방역 당국이 동시다발 접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1호 접종자를 딱 특정해서 지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작용을 한 걸까요? 예,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백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연령층에서 95%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 사망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지금 이 거리두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그분들의 대표들이 그분들 중에 잘 먼저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에서 병원에서 접종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대표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내일 첫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 또는 종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셔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렇게 백신을 맞으신 분과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하신 분을 그 별도로 다른 곳에서 그 생활하게 하는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시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백신을 먼저 맞은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끼리 따로 이렇게 병실이나 수용방을 갖다가 조정할 필요도 있겠지만서도요. 또 하나 우리가 늘 지금 알고 있는 집단 면역을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 좀 못 맞은 분들이 많이 맞은 분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면 그
그분이 집단 면역에 속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예방을 못 맞고 있더라도 약간의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또 분리 관리한다고 한다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시설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가능할 텐데요. 근데 한 방에 너무 고령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예. 이걸 돌보는 분들이 이 형평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한 예를 들어 6명이 있다면 그중에 한 2분은 힘들고 4분은 좀 편해야 그 요양보호사들이나 뭐 의사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여유 있게 갈 텐데 한쪽에 너무 힘든 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 방에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아마 어떤 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각자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얀센 이 백신이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얀센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이지만 다른 백신과 달리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직 우리 계약은 600만 명분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서도요. 얀센은 딱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성적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은 거랑 그 위에 뭐 다른 것들 좀 나오는 건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괜찮고 그 얀센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더 맞춰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600만 명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지만 한 번 하고 2번 하고는 엄청난 그 행정 인력이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얀센의 앞으로 성적 또 우리가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관심인 부분이 부작용 관련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그 부작용도 일반 백신과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그런 종류의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맞아 보시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이제 백신 맞을 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맞고 나서 약간 빨갛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아프다 할 수도 있고 네. 좀 피로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가볍게 그런 것들이 다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화이자나 모더나 쪽은 그 PEG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실제로 썼을 때는 다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류의 백신보다는 알러지 반응은 조금 더 나온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띌 만한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백신 관련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래픽을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교수님 일단 그 상당수 그 시민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맞아도 되는지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명확히 할 게 65세 이상과 관련해서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고령자층이 좀 적어서 효능 논란은 불거졌지만 안전성과는 그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심하고 맞으시는 게 좋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아스트라 백신이 이제 나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좀 문제는 되고 있지만서도요.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유럽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그냥 전 연령층에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식약처나 질병관리청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효능에 아직까지 정확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미뤘다는 것뿐이지 안전하다고는 이미 다 인정이 된 거고요. 저도 이제 제가 그 근무하는 병원에 코로나 환자도 있고 보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한테 할당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고 동의서 썼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 조만간에 백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쭈려고 하는 게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니까 하나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이 효능과 관련해서도 이 백신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 이 두 가지 효과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효능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한다라는 그 측면을 좀 많이들 강조하시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65세 이상의 특히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을 일단 미룬 데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결정 이후에 나온 데이터이긴 합니다만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해서 입원을 하는 율을 봤을 때 입원을 막아주는 그 정도는 아스트라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예. 아스트라 맞은 사람의 94% 가까이가 입원을 안 해도 되더라는 거고 화이자는 90% 조금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충분히 중증으로 가는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잠깐 걸려서 넘어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 걸렸는데 입원까지 하게 됐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입원을 안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90%를 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백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첫 접종과 관련해서 접종에 응하시라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Q&A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씩 드리고 답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당뇨나 뭐 고혈압 아니면 기저질환자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약을 드시는 걸 중단을 해야 하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전혀 약하고 백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들어가 있는 구성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 거의 없으시죠. 예. 그분들 빼놓고는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것이고 백신 맞는 것과 내가 기존에 하는 치료 관계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괜찮다, 다 드셔야 된다. 오히려 안 드시는 게 더 해롭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백신을 맞고 나서는 항체는 언제쯤 생기는 겁니까? 항체는 보통 우리가 한 2주쯤부터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2번 맞는 것인데 네. 한 번 맞고 한 달 사이에 해보면 상당히 항체가 많이 생기고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2번까지 안 맞아도 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주만 기다리시면 그때부터 이제 항체는 제대로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스스로 전혀 모르고요. 예.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항체 농도를 재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일이 그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평균적인 걸로 나는 이제 2주 됐으니까 웬만큼 항체가 생겼고 그것이 점점 더 상승할 거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라는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와 또 별개로 또 걱정, 방심해서는 안 될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방심인 거죠. 네, 지금 가장 성적이 좋게 나온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제 90% 나오지 않았습니까? 적은 건 60%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암만 좋은 걸 맞아도 10%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퍼센트적으로 90%는 굉장히 많은 듯하지만 항체가 안 생기는 10명은 100%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11월 달에 상당 부분 집단 면역 가까이 가더라도 돌아오는 겨울, 다음 겨울까지는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 내년 봄부터 아마 조금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내일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지나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다.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는 말씀과 함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또 백신에 안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감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